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는 한국 공군이 전력 현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던 시기였다. 당시 한국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F5와 F4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었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 더 발전된 성능을 가진 전투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장거리 작전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존 기종만으로는 공군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다소사가 제작한 미라지 F1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미라지 F1은 우수한 기동성과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되었으며 당시 한국이 필요로 하던 공중 우세 확보와 지상 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종이었다. 또한 미국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기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고려 속에서 미라지 F1의 시험 평가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미라지 F1은 한국 공군이 미국 이외의 국가로부터도 첨단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한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전력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되었다. 미라지 F1은 프랑스 다소 항공사가 개발한 단발 전투기로 한국 공군이 평가했을 당시 높은 성능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전투기는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했으며 특히 고속에서의 안정적인 조종 특성과 전투기동에서의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혔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장거리 작전 능력이었다. 미라지 F1은 외부 연료 탱크 장착을 통해 작전 반경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무장 탑재 능력도 뛰어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제공권 확보뿐만 아니라 근접 지원, 정밀 타격 임무까지 수행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되었다. 당시 한국 공군이 직면한 상황은 제한된 기종으로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 미라지 F1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체로 주목되었다. 특히 레이더와 항전 장비의 성능도 준수의 조기경보 체계와 연동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공군 현대화 방향과도 일치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미라지 F1을 한국 공군이 진지하게 고려한 이유 중 하나였다. 미라지 F1은 한국 공군이 검토한 시점에서 이미 세계 여러 공군에 실전 배치되어 검증된 기종이었지만 동시에 미국산 전투기들과 직접적인 비교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주요 경쟁 대상은 F-16과 F-15였는데 이 두 기종은 미국의 최신 항공 기술을 집약한 전투기로 한국 공군의 장기 전력 증강 구상에서 중요한 후보였다. 미라지 F1은 기동성과 다목적 작전 능력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F-16의 첨단 항전 장비와 디지털화된 조종 시스템, 뛰어난 추력 대중 장비에는 다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15와 비교했을 때는 전투기 자체의 크기와 탑재량, 장거리 작전 능력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미라지 F1은 중형급 다목적 전투기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한국 공군이 필요로 하던 전략적 억지력과 장거리 타격 임무를 완벽히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한미 동맹을 통한 운영 지원과 부품 공급 체계까지 고려했을 때 미국산 기종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미라지 F1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으나 장기적인 운용성과 전략적 가치 면에서는 미국산 기종보다 우선순위가 낮게 평가되었다. 미라지 F1은 여러 차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의 주력기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 구조와 미국의 군사 원조 체계였다. 당시 한국은 방위 산업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무기 도입 과정에서도 미국산 장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제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 부담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유지비용 문제였다. 미라지 F1은 초기 도입 단가뿐만 아니라 부품 교체, 정비, 훈련 등에서 미국산 기종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품과 기술 지원을 프랑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한국은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위해서는 부품 조달과 군수 지원이 용이해야 했는데 이는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경우 훨씬 더 확실히 보장되는 요소였다. 결과적으로 미라지 F1은 성능 면에서 매력적인 후보였지만 동맹 정치와 경제적 현실, 그리고 운영상의 위험 요인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 과정은 한국 공군의 무기 도입이 단순한 기술 비교를 넘어 외교와 전략까지 긴밀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미라지 F1 평가는 단순히 한 기종의 도입 여부를 넘어선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한국은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무기 도입 노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했다. 미라지 F1의 검토 과정은 한국이 반드시 미국산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와 같은 서방 국가의 첨단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장기적으로 군사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도였다. 비록 미라지 F1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 평가 과정은 한국 공군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직접 비교 검증하며 가장 적합한 전력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이후 KF-16, F-15K, 그리고 KF-21과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교 기준과 검토 절차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라지 F1 사례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공급받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국제 방산 시장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과도기의 한 장면으로 기록된다. 결국 이는 한국 공군 현대화 과정에서 자율성과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였다. 미라지 F1 평가 과정은 단순히 한 전투기의 성능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공군이 장기적인 전력 현대화를 어떻게 구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군사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시험해 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미라지 F1을 직접 평가한 경험은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무기 체계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전력을 선택해야 한다. 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는 이후 한국이 무기 도입에서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미라지 F1 사례는 단순히 미국산 기종과의 성능 비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군수 지원 체계, 비용 문제, 정치 외교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런 교훈은 훗날 KF-16, F-15K 도입 과정과 나아가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21 보람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미라지 F1 평가는 비록 채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한국 공군이 독자적인 판단 기준과 전력 현대화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 사건으로 평가된다.